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 조용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불일치. 그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고 그의 행동은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 당신 존재의 가장 고요한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오그라드는 느낌. 이성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완벽해. 그는 당신을 아껴. 그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오래되고 현명한 직감은 전혀 다른 단어를 속삭입니다. 도망치고 쉽게 만드는 단어. 더. 당신은 이 느낌을 무시하고 어리석음, 오래된 상처 또는 여성적인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았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다정한 전화 한 통, 그의 너그러운 제스처 하나하나가 옌지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사슬의 고리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 소리는 더 커집니다. 우리는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통제를 보살핌으로, 드라마를 진정한 열정으로 착각하도록 배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선언과 영화 같은 제스처로 사랑을 인식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남성적인 사랑의 가장 명백하고 가장 칭송받고 가장 바람직한 징후들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 놓인 덫에 빛나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깊이를 탐구한 칼 융은 우리가 쓰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악마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숨어 있으며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 즉 억압된 두려움, 불안감, 권력욕 속에 숨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종 완벽해 보이는 남자는 사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거울과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그토록 공들여 그린 아름다운 그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들을 무자비한 진실의 빛 아래에서 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나요?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은 진정한 사랑, 즉 영향을 공급하고 해방시키는 사랑과 당신을 서서히 삼키는 교묘한 모방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시력을 얻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으로 이장한 5가지 가장 교활한 덫을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관계에서 이러한 덫을 발견한다면 도망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첫 번째 덫, 그는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당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취약하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적대적이고 차갑게 느껴질 때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나타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나요? 그는 말없이 당신의 빚을 갚아줍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있나요? 그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거나 심지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길을 잃고 애롭다고 느끼나요? 그는 당신을 너무나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둘러싸서 모든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겉으로는 꿈처럼 보입니다. 여기 진정한 남자가 있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고 믿음직합니다. 그는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문제를 떠맡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부모님은 승인합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마침내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보살핌의 사랑, 보호의 사랑. 당신은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그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가 당신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빛나는 가면 뒤를 들여다봅시다.
칼 융은 이것을 구원자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발현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구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그의 주변에 약하고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그의 자존심을 키우는 마약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자립심을 피로 물들인 암묵적이고 악마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강해질 것이고 당신은 나를 위해 약해질 것이다. 그는 단순히 당신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움의 행위마다 당신의 낚싯대를 체계적으로 부러뜨립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에게 심어줍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그 없이는 길을 잃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파트너에서 영원한 환자로, 보살핌이 필요한 영원한 아이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 덫에 걸리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깊이 숨겨진 상처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 콤플렉스의 메아리, 모든 불행으로부터 보호해줄 강하고 보살피는 인물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갈증일 것입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당신 영혼의 이 균열을 발견하고 그의 보살핌으로 그것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성적으로 만들고 당신들의 관계의 기초로 만듭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될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포장된 이 영혼의 유아화는 가장 잔인한 심리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감사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장, 경험, 자신의 힘을 가질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당하는 당신의 영혼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가 나지만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친절한 그에게, 아니면 그토록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이 혼란은 당신이 덫에 걸렸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실망하나요? 짜증을 내나요? 당신이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나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당신이 자립하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그는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한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여자는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구할 필요가 없다면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융은 개성화 과정, 즉 온전하고 자립적인 인격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하고 자신의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이 단련되고 지혜를 얻습니다. 구원자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이 길을 당신에게서 차단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경험, 당신의 교훈, 당신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는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리가 이축되도록 당신을 안고 다닙니다. 이것은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살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형태의 통제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의존성은 그의 필요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편안함과 안전의 황금 세장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감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장의 창살이 점점 굵어지고 문이 잠기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한 당신의 교도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느 날 당신은 혼자 걷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구로 만듭니다. 도망치세요. 두 번째 덫, 끊임없는 통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살핌으로 2장. 그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로. 어디에 있나요? 누구와 있나요? 10분 늦었나요? 친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나요? 동료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그의 전화와 문자는 하루 종일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 좋습니다. 그는 나를 너무 걱정해.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 이건 정말 열정적이야.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당신이 친구들과 만날 때 그는 당신을 감상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회사 회식이 있을 때 그는 당신이 일찍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끔찍하게 그리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취미, 당신의 일, 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서운함이나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숨기는 게 있나 보지.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의 편집증이 당신의 수능으로 먹고 사는 공생적이고 독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어릴 때부터 길러진 착한 소녀 라칼, 즉 아무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라칼은 그의 통제를 위한 이상적인 토양이 됩니다. 당신은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그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끊임없는 예보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나침반이었던 당신의 직관이 점차 침묵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결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는 당신의 주요 검열관이 됩니다. 임은 진정한 결합, 유니오, 과 병적인 융합, 머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결합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나란히 걷기로 결정한 두 개의 개별적이고 온전한 우주의 만남입니다. 반면에 융합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의 통제는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그가 분리될 수 없다는 증상입니다. 그는 당신과 결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흡수하고 동화시키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당신이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소멸 이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느리지만 확실한 인격 말살 과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상성, 기억력, 감정을 가질 권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식민지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중단합니다.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보고합니다. 천천히 한 뼘씩 당신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자유, 당신의 시간의 영락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당신은 이것을 타협과 두 사랑하는 마음의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그림자, 그의 내면의 악마, 즉 엄청난 불안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세상에 대한 불신, 즉 그가 자신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혼돈이 너무 두려워서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그에게 그의 무가치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은 그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영락입니다. 그는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쇠장에 가두어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덫은 노골적인 폭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일산화탄소처럼 작용합니다.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의지를 잠재우고 당신의 본질을 독살합니다. 당신은 오직 그로만 이루어진 작은 세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연결, 당신의 욕망, 당신의 야망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 그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옆으로 한 걸음 내딛고 싶을 때 당신이 포옹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옥의 벽이 돌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그가 자신과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합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실 힘이 남아있을 때 도망치세요. 세 번째 덫, 공개적인 이상화와 과시적인 관대함. 그는 큰 제스처의 대가이지만 오직 대중 앞에서만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하고 웨이터에게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여자를 가졌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그는 모든 사진 아래에 열광적인 댓글을 달며 당신을 여신, 여왕, 그의 삶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는 직장으로 거대한 장미꽃다발을 보내 모든 동료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열고 모든 지인을 초대하라 감동적인 축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동화의 실현처럼 보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그는 전 세계가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선택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밝고 눈에 띄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수행하는 엄청난 감정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멋진 모습이어야 하고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고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하고 항상 그가 대중에게 파는 그 화려한 이미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의 무대 위의 라베오이머, 결코 무대 뒤로 가서 의상을 벗고 화장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은 극도로 지치게 합니다. 안에서는 닫힌 문 뒤에서는 공허함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예보 예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은 그의 내면의 회색빛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당신은 그의 페르소나 연극의 공범이 됩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이상적이기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이 시스템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착취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프로듀서가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스타가 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성공의 모든 속성, 즉 선물, 감탄, 지위를 줄 것이고 당신은 나의 청중을 위해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됩니다. 당신은 축하를 받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시되지만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지만 그 행복을 한 방울도 느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비현실감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야관 뒤의 공허함은 어떤 선물로도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집니다. 그 열정적인 로맨티스트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집에서는 차갑고 멀고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무관심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의 관대함과 관심은 마치 켜고 끄는 버튼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관객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가면,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에게 그의 페르소나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사회의 눈에 성공적이고 관대하고 사랑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경우 그의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즉 그의 페르소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비싼 시계나 고급 자동차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의 지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랑의 고백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청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옆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랑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졌고 당신은 단지 가장 아름다운 거울일 뿐입니다. 이 덫은 특히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를 믿는 것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관계에는 당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거대한 자존심과 그의 기능으로서의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의 진정한 영혼,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완전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예관만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관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이상적인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살이 찌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혹은 단지 피곤하고 진짜인 자신으로 있고 싶을 때 그의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식하는 것을 멈춘 물건은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더 새롭고 더 빛나는 모델로 간단히 교체할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의 여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허영심 박물관에서 가장 소중한 전시품입니다. 양혼 없는 동상이 되기 전에 이 전시장에서 도망치세요. 네 번째 덫. 그는 당신을 완벽의 좌대에 올려놓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당신을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완벽해. 그는 당신의 모든 말, 모든 행동에 감탄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단점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혀요.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약점, 당신의 실수, 또는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는 듣지 않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완벽해 라는 말로 무시합니다. 그는 당신 주위에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의 세계에서 당신은 실수할 수 없고 약할 수 없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빛, 그의 순수함, 그의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신을 취하게 합니다. 당신을 비판하고 바꾸려고 했던 과거의 관계를 후에 이런 전적인 숭배는 치유의 연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좌대는 세상에서 가장 예로운 곳입니다. 그는 당신을 방음 유리 상자 안에 넣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감탄할 수 있지만 아무도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거나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고통, 당신의 그림자를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 속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승격이 아니라 미묘한 형태의 비인간화입니다. 그는 당신을 살아있고 숨쉬고 느끼는 뇌성에서 차가운 동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동상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멀리서 숭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인간일 권리를 거부합니다. 이 이상화에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당신의 단점,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을 부정함으로써 그는 당신의 절반을 부정합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당신 영혼의 일부를 절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억압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당신은 분열되고 쪼개집니다. 당신의 한 부분, 즉 그가 승인한 밝은 부분은 눈에 띄게 살아가고 다른 부분, 즉 어둡지만 똑같이 진짜인 부분은 깊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부분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신체 질환, 이유 없는 불안,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게 살도록 강요받는 당신의 영혼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당신을 그가 경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일 겁니다. 융은 이 현상을 아니마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모든 남성의 영혼에 사는 무의식적이고 원형적인 뇌성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꿈, 문화적 코드, 어린 시절의 인상으로 짜인 이상적인 뇌성성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고 진짜이고 불완전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투사, 즉 당신의 이미지에 더 쉬운 유령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환상이 현실이 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되는 모든 증거, 즉 당신의 모든 불완전한 표현을 무시합니다. 그는 당신을 높고 대리석으로 된 좌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긴장을 풀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팬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 비인간적인 이미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항상 불가피하고 항상 잔인합니다. 조만간 당신은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이고 당신의 그림자를 몰아줄 것이고 약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투사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숭배는 정적인 평가절하로 바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배신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 그는 그의 실망의 모든 힘을 당신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대가 높을수록 그가 당신을 던질 심연은 더 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 전체를 봅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 모두를 봅니다. 그것은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좌대가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이상화하는 남자는 실제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숭배할 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신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화가 무너질 때 그것은 단지 불타버린 땅만 남깁니다. 그가 당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두지 마세요. 발밑에 단단한 땅을 느낄 수 있을 때 도망치세요. 5번째 덧, 초고속의 강렬한 사랑 폭격. 당신들은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는 이미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처음으로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2주 만에 그는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칭찬, 선물,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운명의 상대이며 평생 당신을 찾아다녔다고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의 강렬함은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용돌이, 감정의 폭풍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자신에게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에 휩쓸립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로맨스, 하늘의 신호, 책에서 읽는 바로 그 케미스트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명이야.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뿐이야. 하지만 이것은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중독의 신경생물학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쾌락과 애착의 호르몬인 도파민의 강력한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는 당신을 이 칵테일에 강력한 마약처럼 중독시킵니다. 이 전술은 당신의 심리적 면역 체계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당신의 자란적인 방어 메커니즘, 당신의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작동할 시간이 없으며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의 쓰나미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이 기가 먹먹할 정도의 강렬함을 기피로 이 서두름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는 기초 없이 당신들의 관계에 마천루를 짓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의 첫 번째 바람, 즉 첫 번째 싸움, 첫 번째 문제는 이 모든 구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덫은 예상성 유대라고 불리는 것을 만듭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을 사랑이 아니라 예상으로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폭격을 중단한 후 당신은 충격과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 초기 낙원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화학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당신이 낚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의 관심을 조절하라 당신을 끊임없이 희망과 불안 상태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참화 신비, 즉 개인 의식이 완전히 용해되는 고대 융합 상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성화 과정의 반대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찾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각한 마약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브 바밍 또는 사랑 폭격으로 알려진 조작 기술입니다. 그것의 목표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강력한 정서적 의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작자는 의도적으로 친밀해지는 모든 자연스러운 단계, 즉 알아가기, 우정, 점진적인 신뢰 구축을 건너뜁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을 자신에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는 인공적인 감정적 절정을 만들어 당신을 그의 관심과 숭배의 바늘에 중독시킵니다. 융은 그가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추구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당신의 의지와 비판적 사고를 잃게 하기 위해 당신들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 강렬함은 감정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갑고 계산된 수법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당신이 낚였다는 것, 당신이 그의 매일의 숭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폭격은 멈춥니다. 그는 갑자기 차갑고 멀고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단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름다운 초기 단계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고 착하게 굴려고 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덫은 닫혔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을 채찍과 당근 모델을 사용하여 조종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순간과 과거의 사랑의 짧은 섬광을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진정한 감정은 나무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폭격은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죽었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라 그 아래에 흙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관계가 특급 열차의 속도로 발전한다면 그가 당신을 행복한 미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벼랑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음 역에서 이 열차에서 뛰어내리세요. 도망치세요. 그리고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혼자.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믿고 싶었던 것에 폐허이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5개의 거울은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면해왔던 것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이 벗겨졌을 때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실망의 고통,
속임수의 쓴맛, 예로움의 얼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지 냉소적인 헛소리라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싶어집니다. 당신 안에서 이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망쳤을까? 어쩌면 이 아름다운 환상 속에 머무는 것이 이 공허함 속에 있는 것보다 나았을까? 이 목소리는 당신의 자아가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입니다. 예전에 익숙하고 자유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예부의 합창에 의해 지지됩니다. 야관만 본 친구들과 친척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미쳤구나. 그는 완벽했어. 너는 단지 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이 예부의 비난은 당신의 내면의 혼돈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은 좋은 시절의 유령, 그의 사랑과 보살핌의 순간들에 쫓깁니다. 기억은 배신자처럼 당신에게 달콤한 그림만 몰아주며 당신 영혼의 차가움을 잊게 만듭니다. 이 무서운 자유와 혼자 있는 것보다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이 상태는 진정한 실존적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도파민의 급증과 코티솔의 급락에 익숙해져 새로운 복용량을 요구합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공황 발작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신의 실수를 찾으려고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재생하며 맴돕니다. 이것은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해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에서 독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존적이었던 당신의 일부, 예부에서 사랑을 찾았던 당신의 일부, 안전의 환상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교환했던 당신의 일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신성합니다. 이것은 이대한 정화입니다. 이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세요. 새로운 관계나 공허한 오락으로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어라. 소리쳐라. 이 공허함 속에 있어라. 왜냐하면 폭풍이 지나간 후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썼고 융이 그토록 깊이 이해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낡은 자아, 즉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통제를 견디고 환상으로 먹고 살았던 자아의 죽음의 지점입니다. 나비가 태어나려면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 어둡고 비좁은 번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고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출산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순수한 금만 남도로 모든 거짓을 태우는 연금술의 불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납니다. 보기 시작하는 라자. 당신이 이 어둠을 더들어 다시 도망가지 않고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적 변형입니다. 당신은 정서적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얻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감탄하는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의 인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날개를 주는 사랑과 족쇄를 채우는 애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냉소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진정하고 통찰력 있는 사랑의 능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더 깊어지지만 지혜와 결합됩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주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큰 말이 아니라 조롱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기준이 바뀝니다. 배 속의 나비,
종종 경고신호 대신 당신은 깊고 평온한 인식의 느낌을 찾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와 열정 대신 안정감과 상호 존중의 느낌을 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완성시킬 파트너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나눌 사람을 찾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신체적 자세도 바뀝니다. 당신은 더 똑바로 서고 당신의 시선은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집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밀도 있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조종자들은 이것을 멀리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포장으로 당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은 이제 진실에 맞춰져 있고 그것은 거짓을 틀림없이 가리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불을 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기, 즉 당신의 진정하고 온전하고 신성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되도록 운명 지어진 여자입니다. 자신의 발로 서서 가슴 가득 숨을 쉬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자.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에 올 사랑은 완전히 다른 품질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풍요로움을 당신과 나누기 위해 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고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달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넣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이 인식의 빛을 밝혔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거짓말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여자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그녀를 위한 등대가 되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라 자신을 향한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깨어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걷습니다.